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2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좀 이상해요. 오늘 성량도 엄청 커. 성량 큰 사람 같고요. 오늘 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나름 특집이에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또 배출한 친구들 나름 동청해야. 네. 그래서 동창 모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 오늘 뉴페이스는 조금 이따 하고요. 기존 사람부터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K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한 친구. 네. 그러면서 나이 몸무게나 이런 걸 보면 또 형님 같은 분이야. 이미 그 키움증권에서 아침에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한타 리서치의 유한타래 후광통 리서치 센터장을 하고 계셔. 한국경제TV에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 성명 감정 설명 해줘야죠. 하우지오 부제인바. 인사가 바뀌었어. 인사가 바뀌었어.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오랜만입니다. 네. 따자하오 강주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영원한 또 우리 또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저는 마이클 리 이양현이고요. 오늘 또 뉴페이스 나왔는데 네. 이분도 우리가 또 배출한 두 번째 사람인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어디가 또 심었어. 네. 우리가 또 확장하고 있잖아. 심었어. 네. 누군지 좀 이번에 이승원 대표가 좀 소개해 줘봐요. 네. 아마 그 채널 K를 통해서 이미 많이 만나 뵙고 소재주 갸우뚱할 때 소재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카이저 소재. 총각이라는 거 강조해주고. 총각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들 한번 갔다 와도 괜찮나? 한번 갔다 오는 거 싫은가? 사랑인데 뭐 어때? 사랑하면은 한 번 두 번 상관없지. 상관없죠. 익숙할 수 있어.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임자 있으면 말고 애슐리 매디슨인가? 거기요? 했다고 나또 바로 또 들어가 봤네. 네, 그렇죠. 가입은 안 했는데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가입 안 했어. 그래서 카이조 소재 그리고 지금 미혼 여성분들이 연락 주실 수 있는 우리 근육맨 그죠? 카이조 소재 근육맨 김성원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이 아니고 이제 과장이야. 네.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네. 증권회사는 과장이 없고 차장인데? 과장이야. 여긴 과장 있어. 과장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부를 때도 과장이라고 불러? 네. 그렇죠. 어디 증권? 메리츠 증권 여의도 센터에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여의도? 네. 여의도. 왜 강북이 아니고? 왜냐면 그 IM투자증권은 메리츠가 인수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거기다가 여의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야? 요 앞에. 다음번은 센터장인데 지금은 과장. 거기 건물 앞에 있는 음식점 거기에 중국 음식 맛있게 하는데. 거기 맛있죠. 군만두. 군만두도 맛있고. 거기 맛있어요. 거기 탕수육도 맛있어요. 거기 짜장면 안 팔아요. 그지? 그 집 내가 20년이 뭐 30년 전부터 가던 데인데. 맛있더라고요. 그 여의도라는 데가 생겼을 때 시범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생겼던 거야. 홍업빌딩. 거기만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거 꼭 좋아져. 형님 그 대우증권 취업하시고 30년 동안 다니셨으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언제 태어나신 거야? 그게 아니라 회사 다니기 전이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했던데요. 초등학교 때.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는 데가 생겼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여의도가 있었어?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겼어요. 그게 진짜로. 나의 계산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가 처음 생겨서 진짜 시범이라서 시범 아파트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양 아파트 생기고 그 앞에 홍우상가가 들어섰거든요. 거기 1층짜리인데 거기 계신 분이 갑자기 딴 얘기인데 거기 예전에는 지금 계신 분 딸이하고 그 전에 이제 또 엄마가 하고 남편이 처음 했을 때가 1세대인데 두 남편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딸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장님이 좀 40대? 지금 딸이야, 딸. 볶음밥하고 거기다 오향장류. 그리고 이가도주. 이런 맛있더라고요. 얼가토죠. 좋죠. 하여튼 난 이가도주라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제일 싼 술이에요, 중국. 그런가? 하여튼 엄청 독하고 막 해서 이가도주. 오향장류. 거기서 짜장면이나 그런 거 다르면 욕 먹지. 안 되는 거죠. 향채 팍팍 넣어서. 꼬리꼬리한 향채. 나 참. 그건 그렇고요. 난 할 말 많았어. 지난주 우리 저 친구 강준혁 선생 안 나왔잖아요. 없을 때 저 친구라고 부르는구나. 아니 강준혁 선생님 강준혁 선생이 안 나온 이유 알지? 제가 이러고 살아요. 강준혁 선생 안 나온 이유 알지? 안 나온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니지. 못 나왔어요. 그게 아니지.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 그 전주에 내가 종목 딱 하나 하게 얘기한 게 삼성전자 우선주 했더니 그걸 안 돼요. 막 엄청 디스했잖아. 근데 그게 올라가고 신고가 날려니까 딱 안 나오는 거지. 민망해. 내가 그러면서 삼성전기가 차라리 더 낫다 그러면 삼성이 세가.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든지 자기가 불리한 거는 하고 나서 더 좋은 걸 갖다 내는 게 증권의 개생이다. 그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랬지? 네. 난 지금도 박수 쳐드릴게요. 이게 불안하다. 이제 삼성이 꺾이면은 무조건 이제 위원님한테 전화하는 거요. 카톡 좀 죽여줘. 누구야 이거 빠져갖고. 제가 열심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4명이서 했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보면 2,000포인트로 올라갔던 시장이요. 2,000포인트 조금 내려오고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짜는 3월 11일 장 마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조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620포인트. 외국인은 뭐 계속 사고 있는데 하여튼 금리 문제, 미국의 금리 문제 이슈가 되면서 강한 달러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페이스부터 갈까요? 그렇죠. 네, 뉴페이스. 김승기. 뉴페이스 시황. 이게 안 좋은 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항상 이게 묻어가고. 그렇죠. 일단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끼리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생각보다 좀 시장이 좀 잘 강한 것 같다. 1970은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저항이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제가 뭐라고? 개저항. 1970 개저항. 막저항. 강한 저항. 저항. 1970이라는 표현으로서 저희 아침에 저희들끼리 얘기했었는데 개지지 이런 거네. 그렇죠. 개지지. 개저항, 개지지, 개강함. 아무튼 그래서 확실히 1970을 거의 깨자마자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중요한 건 내 선물 동시 만기가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채널 K에서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여기 이제 매도 롤오버를 얼마나 했는지 갖다가 3년치를 보여드렸는데 단 한 번도 매수 롤오버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도 과연 이것이 반복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결국 박스권 2060포인트를 돌파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도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뭐 매매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어디장에서 건설주 내리고 근데 오늘 당이 다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제 전자와 자동차가 받쳐주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큰 종목 업종으로 본다라면 못 가는 종목은 이제 딱 유일하게 2개밖에 안 남았죠. 바로 내수주들 그리고 은행, 보험. 아마 내 금리 인하 막 자꾸 대놓고 이제 뭐 금리 인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건 가봐야지 하는 것이고 특히나 보험주나 은행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 대표는 뭐 지금 환율이 전고점을 뚫었죠. 오늘 얼마 끝났나? 6원 아까 장중에 6원 50전 오르던데. 네네. 지금 보면은 3일 연속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내리고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시장에 대해 불안 심리가 좀 많이 가중이 되는 것 참고로 저희 같지만 방송하는 시간은 이제 1,125원 어제 대비 2원 50전 올라가고 있네요. 많이 반납했네요. 조금 1,129원까지 갔다 조금 돌려줬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지금 핵심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강하게 매수하지 않더라도 팔 생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쪽이 진짜 뭐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빨라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고 시장이 예전에 보게 되면은 양적 완화 축소할 때 양적 완화 축소 시작하기 전에 버냉키가 먼저 한 발 딱 던졌잖아요. 그렇듯이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 금리 인상을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불과한 흔들림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살짝 이번 주 흔들었으면
다음 주부터 또 간다. 진짜. 이렇게 흔들면 따블인데. 흔들면 따블입니까? 네. 흔들면 따블. 네. 오늘 오늘 멘트 좋아. 강 선생이 살아 있어 멘트. 강 선생이 뭐 좋은 일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요. 전일 없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좋은 뭔가 일이 있어. 일단 따져보자고 있다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예. 강 선생은 어떻게 봐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뭐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오름 조정 받는 게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시장은 일단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뭐 오늘도 갭을 하락했다가 대부분 뭐 시가 대비해서 땡겨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포에 질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일단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월 달에도 계속 얘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해외 쪽 수급이 조금 애매했다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그래도 한국에 베팅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베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급이 좀 확 꼬여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을 때 이전에 살려고 생각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더 그룹핑을 해서 네네. 그 종목들을 노려보는 그러한 네. 그 해안이 지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 강한 건 어떻게 좀 걱정 안 될까요? 달러 강한 거는 저는 네.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저한테 추가 질문을? 두 분한테 그냥 넘어가고. 지난주에는 못 들었으니. 달러 강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달러가 강세면은 우리나라라든지 자금 자체가 뭐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저치죠 유로화가 네. 최저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더 밀릴 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유럽 쪽 채권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자금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을 본다면 네. 일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미국에서 봤을 때는 수입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수출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한테는 차라리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을 지금은 찾아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차장이라고 부르는데 증권사에서는 과장이 있다니까요. 영업 이쪽 동네는 과장이 있나 보지. 그런가? 네. 그럼 김성 과장은 네. 과장 없는 달러 데는 어떻게 봐요? 한 푼은 없더라. 거기는 아예 직책이 없어요. 네, 직급 자체가 거기는- 과장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한 푼은 없어. 그래갖고 뭐라고 불러요? 대리에서 찾아가야 대리 되는데 찾아가면 시장 뭐.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뭐 6년이라고 말은 하는데 뭐 7년, 8년, 9년, 10년 그냥 막 엄청 10년 동안 대리야. 대신에 뭐 계속 매해 연봉 오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런 거 올라가는데 더 좋은 거는 거기는 또 그게 없어. 구조조정이 없는 회사야. 왜냐면 제조사라서 조금 짠돌이야. 그리고 거긴 딴 데보다 500원도 싸. 식당도 진짜로 좋아. 그리고 믿을만하잖아. 자기네 거니까 다. 그렇죠. 예, 동원 거기서 동원 푸드 먹어서 하잖아. 이름은 모르겠는데 FM인가? 뭐 그런 거 있죠. FM. 예, 예, 그 달러는 어떻게 우려 안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강 대표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CNBC를 보니까 그쪽 마켓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 아니 뭐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 아닌데 왜 지금 와서 난리냐고. 라고 내가 보기에는 하더라고요. 저거 본 거 아니야? SBS, CNBC? 네, SBS를 뺐네요 제가. 아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어차피 지금 뭐 그동안도 달러 강세가 물론 네.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와중에서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물론 항상 그렇지만 환율의 부분들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속도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좀 장대 음봉 하나 장봉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속도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 삼아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미국 시장 그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유로화는 어쩔 수 없이 약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독일은 더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 난리가 난 거야. 독일이나 프랑스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걔네들 22가 어디 3월 달부터 풀잖아요. 네. 푸는데 그게 해외로 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달리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유럽 내 수출주들이 결국은 지금 상당히 신고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묻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들, 전자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수출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라면은 지금의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치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의 약세 흐름들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에서도 선물 옵션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3만 기가 이상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최근 3거래에서 빠져나오는 선물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 콜이든 푸시든 간에 양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하여튼 똑같아요. 시장을 판단하는 거는 저는 요즘같이 또 시장 잘 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여태까지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 시장도 너무나 명확한 게 앞서 CNBC를 본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럼 블룸버그를 보니까 블룸버그 라이브로 다 인터넷에 다 보이거든요.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이머징 마켓가 강한 달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알 수가 없지만 달러가 강한 것이 이머징 마켓은 분명히 악재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은 딱 4개의 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머징이 강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약해야 돼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이머징 마켓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도 팔건 석탄도 팔건 이런 거 파는 나라니까. 세 번째는 그러려면 전 세계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잘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페드, 그러니까 연준에는 미국의 정책이 지원이 이런 것들이 좀 좋아져야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머징 마켓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에 별로 상관없는 나라들은 뭐냐? 그러면 오히려 이머징 마켓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이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 좋은 건 좋은데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좋잖아요. 미국은 다 아직 잘 모르는 거고 유럽도 모르는 건데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근데 미국에 어떤 걸 수출하냐면 예를 들어 내구성 소비재 이런 걸 수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 거기다 석유 파는 건 소용이 없어.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뭐냐를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요. 대만이 있고요. 특히 유럽이 좋아진다 그러면 항상 먼저들 찍는 게 인도 그리고 중국 정도이기 때문에 그 4나라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저도 거기에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워낙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주식을 잘 안 사는 게 맞는 법인데 지금 미국은 하도 그걸 자기네도 겪었잖아요. 근데 아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2주 전에 얘기하고 제가 삼성전자 우선지 그런 논리를 얘기할 때도 그 소수의 의견을 제가 저를 당하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거가 그때 인터내셔널 펀드를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CNBC도 많이 하고 사실 블룸버그도 하고 우리나라 별로 안 보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방송이 있어요. 그 케이블 TV 있거든요. 거기 약간 좀 격이 높은데 거기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내셔널 펀드를 사라고. 근데 인터내셔널 펀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을 제외한 외국인데 거의 전부 다가 유럽 사는 거예요. 유럽이고 일본 그런 거 사는 건데 거기에 약간은 또 거기서 몇 프로는 5, 6% 또 한국 3, 4% 한국 들어가고 이머징도 거의 포함돼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 사는 건 다시 말해서 인도를 사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는 절대적으로 유럽의 경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앞서도 우리가 또 배웠지만 인도는 재정의 공급이 재정에서 쓰는 거의 3분의 1이 유럽이 보조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인도란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전전한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3분의 1을 쓸 돈이 없어지는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 경제 성장하고 막 쓰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도가 핫해요. 인도 주식 사란 인도의 ETF나 이런 거 사란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도 그리고 중국 이런 게 다 알게 모르게 이머징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직접 유럽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수출하지만 이런 거죠. 굳이 따지자면 20% 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 중에.
20% 매출이 20% 이상 되는 게 삼성전자는 어디나 다 들어가고요. 이거 자동차에서는 기아차가 20% 이상의 매출이 유럽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기획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기획이랑 제일기획이랑 기아차가 좋댔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왜냐하면 재작년에 보면 지금이야 또 제일기획 그러지만 재작년 2013년 초 2013년 말에 보면 연간 유망 종목이 제일기획 졸라 들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왜 기억나죠? 유럽 경기 좋아진다. 그래서 소치올림픽 얘기했거든요. 1월달에 고점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갤럭시 S6도 뭐 전 잘 팔린다는 떠나서 삼성이 얘기했거든요. 사상 최대의 마케팅 하겠다고.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격차가 없으면 제품의 마케팅이잖아요. 그게 솔직히 다 마케팅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회사들이 그 언론사들이 뭐 최고의 제품이다. 심지어는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한겨레 있죠? 네. 한겨레가 특별판 나온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그날 당일?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겨레는 나름 그래도 그냥 독립적인 거로만 유명하잖아요. 재벌이 아니고 한겨레가 그 당일날 특별 섹션을 냈어요. 갤럭시 S6. 네, 그리고 갤럭시 X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고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내부문헌들은 엄청나게 광고를 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팅에 그걸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고하고 TV 광고 다 하는 거. 제일기획에서. 제일기획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한 달러가 뭐 얼마나 가치가 나지만 악재죠. 악재는 분명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오르라는 게 저는 솔직히 뭐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또 의견이 좀 갈리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S6 솔직히 좀 관심이 없어요. 좋아진다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작년엔 안 그랬냐 이거죠. 작년에 갤럭시 S5 사상 최고 판매라 그랬어요.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지. 그래도 불행한 거는 플래그십 모델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도 정확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 이거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거는 시총 상위 1, 2, 3, 4, 5위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저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또 하나는 그게 외국인 내 제한적인 유동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장에 대한 희소성을 정말 이거는 전 의원님이 말한 거 저도 맨날 카피하고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시장이 워낙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성훈 대표가 좋아하는 최경환 부총리조차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흔히 해서 그걸 D의 공포라고 ABC D의 공포라는 얘기가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디플레이션이 하면 정부 정책은 어느 나라랑 다 똑같아요. 우리 시장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좆됐다. 아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조치를 하고 이런 정책적 지원에서 여기저기나 정책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헬스케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태양광일 수도 있고 그냥 뭐든지 기회만 되면 이런 거 지원하겠다. 대통령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바이오시빌러 하는 거고 유럽에서도 저 핸드폰 하는 거고 다 똑같아요. 요즘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우리 이성훈 대표 잘 알죠? 네. 하잖아요. 여기 볼보 있죠, 볼보. 네네. 예. 볼보가 SUV가 새로 나온 거 알아요? 예,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10년 만에 모델 체인지를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냐면 거기에 우리 센터페시아라는 거 있어요. 뭐 그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14인치짜리가 들어갔어. 근데 거기 이제 그 삼성이 하는 게 아니라 에릭슨이 해서 같이 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태블릿 자체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게 그냥 안드로이드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돼갖고 그냥 딱 좋아지고 해서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지 쓸 수 있게. 그게 많은 것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정책이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바이오 나는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뭐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달 4월부터 아시아 최대 또 바이오 그 엑스포가 또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도 지난번에 바이오 화장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차인가요? 네.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얘기 안 하면 X 되는 거죠. 그렇죠. 장관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만 하겠어요? 일본도 또 하는 거예요. 메르켈 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그 하나의 성장주도 살아있고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도 여전히 제한적이라면 살아있다. 그래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다고 있어요. 돈의 움직임으로 지나고 나면 엄청 버블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나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뭐 전자랑 자동차가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공감을 하는 게 걔들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일단 돈이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큰 돈을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전자랑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자랑 자동차를 샀는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시장에 그렇게 나빠 보진 않는다라는 기본적으로 생각. 이승은 어떻게 봐요? 네요?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아 진지하게. 뭐. 아니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급이나 이런 거? 네. 집중 좀 해. 집중 좀. 근데 수급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걔네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걸 어떻게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연말이나 좀 돼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입이 되지 않을까. 연말? 지금 몇 월인데?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별로 그렇게 기댈 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일일표가 말하는 수급인 것은 막 정말 사갖고 1조씩 사는 거. 크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고. 3천억씩 이렇게 몇 천억씩 사는 거 있잖아. 5천억, 3천억씩 사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구나라는 거 시그널을 받았을 때, 야 이제 진짜 한국 기업도 실적 좋아져. 이런 거 좀 들어와야 이제 외국 애들이 미친 듯이 베팅하지. 지금은 우리 그 후광통 선생님도 계시지만 성강통 한다며 저기 아저씨가. 그 누구지 누구야 리커창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강통 연중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성강통 해봐라 또 한국에 또 주식도 안 사지. 그잖아. 그러니까 연말까지 또 그 뭐야 그 MSCI 인덱스 편입하는 물량들 때문에 또 외국인들 굳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기는 사겠지만. 펀드 배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사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한국을 왜 이렇게 흰머리가 들었어? 염색 안 했어. 염색 안 한 거야? 거기서 딱 끼워야 되면 이게 조금 시각을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바꿔야 됩니까? 네,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사실은 중국이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카드를 지준율은 인하해도 금리까지 건드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책 나온 거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을 진짜 얘들이 살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키움 방송하면서 쪼크를 먹었는데 부동산이 해결 안 된 시장이 중국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안 돼 있잖아요. 두 나라만 얘기했더니 옆에서 강 박사님께서 호주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것만 해야지. 호주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쳤어야지. 우리 학생이라면. 저는 그렇지 않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번 해버렸죠. 그냥 금리 인하도 했고 그다음 주택시장 살리려는 노력들도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한머니가 장난 아니게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 엔화가 지금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요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도 중국 금리가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돌고 있더라고요. 이딴 식이 되면 중국에 돈 들어가기 힘들죠. 일단 뭐 성강통에 했던 인덱스를 무조건 채워야 된다 뭐 그런 최소한의 자금 외에는 일단 투자하기는 힘들어진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성강통 얘기를 하는데 심천시장 한번 본 사람은 그런 얘기하기가 힘든 게 심천은 벌써 이전 고점까지 다 와버렸네. 그러니까 상해는 아직까지 이전 고점 6,000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심천 벌써 중국 사람들이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이게. 그래서 심천 열리고 막 이러면서 자금이 막 중국 쪽으로 막 후광통 처음 열릴 때 정도까지도 아마 심천 시장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 가지고 수급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엔 지금 좀 아니지 않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집중 안 해요? 이 던진다 나 이거? 아까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에 궁금한 게 있어갖고. 그리고 김성원 과장은 그래서 이거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사원 번호가 나왔냐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핫이야. 얘 어저께 나왔어. 어저께. 어저께. 사원 번호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라. 개인정보. 아이 뜨거워라. 그러면 우리 또 김성원 팀장 팬들 많은데 그렇게 되려면 계좌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간단합니다. 여의도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여의도 센터가 어디야? 그러니까 여의도 센터가 여기 지하철역 환승센터 여의도가 크다. 그러니까 그 메리츠 홈페이지 가보셔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모르시면은 여의도 대신증권을 일단 오셔서 보시면은 대신증권을 뒤로 한 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홍보빌딩이 보이고 맞은편에 IM투자증권이 보입니다. 예전에 IM투자증권. IM투자증권 건물 3층에 있습니다. IM투자증권이 아니 합병 끝났어요 지금요?
아직 붙어 있어요, 상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저랑 얼굴 한번 보고 이제는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도 메리츠로 가려고. 메리츠 가서 뭐해? FA로. FA? FA는 뭐 하는 거야? 관리자로 투자를 권유하는 거지. FC? 내가 FC? FA. FC인가? FC는 뭔가 그 축구 클럽 같고. FA는 왠지 그 돈 많이 FC장에 나온 거. FA 시장이 왠지 정확한 용어는 뭐야? FC라고.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권유 대행. FA. FA 같은 느낌. FA. 어시스트인가? 파이낸셜 어시스트인가? 뭐지? 몰라. 이거 패스 해주는 거야? 착 패스! 이러면은 골 결정력이 있는 김성훈 팀장이 골을 떠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메리츠가 일단은 좋잖아. 그리고 여기 유안타도 별로 안 좋아. 유안타 별로 안 좋아? 요즘에 KDB 보시나요? KDB? 아니 그러지 말고 메리츠로 모입시다. 강 팀장. 메리츠로 모여서 김성훈 앞으로 두고 그 후강승 쪽은 김성훈 전문으로 합시다 우리. 그래? 어때? 난 상관없지.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보니까 김성훈 팀장이 간 다음에 증권주가 메리츠 정금증권이 좆됐네. 주가 확 떨어지는데 뭐 안 맞아. 계속 떨어지는데. 나는 이거 액면가 나 오늘 종목 정했어. 나 오늘 종목 정했어. 뭐? 나 오늘 종목 메리츠야. 왜? 왜냐면 김성훈 팀장이 가서 좋은 회사 된 것 같아. 액면가가 그래서 메리츠야. 근데 주가가 싸질 않네. 액면가가 1,000원일 텐데 1,000원 아니야? 맞네. 액면가 1,000원인데 4,000원이면 와 2만 원인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좀 계좌 트는 거 이런 건 또 나중에 또 이따 또 물어보겠고요. 바로 관심주로 바로 들어가죠. 뭐 우리 딱 한 종목씩만 하죠. 두 종목 말고 딱 한 종목. 오늘 누구부터 할까? LG 아니야 이승원 대표부터 한번 해. 이승원 대표. 메리츠 빼고. 진짜 메리츠 할 거예요. 아니 이거 빼고. 진짜로. 왜 안 돼? 마음대로 해. 내가 메리츠 직원도 아니잖아. 해봐. 나 메리츠 직원도 아닌데 뭐 어때? 메리츠 일단 디스를 준비해.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진짜로? 첫 번째는 리테일 쪽에서 메리츠 저기 가봤어요. 어디요? 여기 가봤어요. 여의도 센터도 가보고 강북 센터도 한번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 지점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많은 지점을 하나의 센터로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 증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리테일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적자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적자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메리츠는 이 센터 자체가. 왜요? 왜냐면은 지점을 없애고 강북 지역이면 강북 지역에서의 그 센터에다가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유지비가 당연히 운영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지점들에 대한 유지비가 줄어서 리테일 쪽에서 지금 흑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직원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점이 다 없어지면서 각 지점을 갖다가 통폐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대면 거래 때문에 각 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은행이 지점 다 없애버리면 은행주는 급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리츠 증권님이 거기서 한번 딱 혁신을 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전국적으로 5개밖에 없는 거는? 그렇죠. 서울은 강남, 강북, 여의도 그리고 짜잘한 지점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 통과를 이제 시킨 상황이죠. 뭐 보나마나 칼이 있는데 하나 있겠죠. 뭐 그런 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리츠 PI 그 자기 자산 운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리츠가 예전부터 프랍하는 애들이 뭘 잘했냐면은 이 IPO 쪽에 이쪽이 아마 강준혁 대표가 알고 있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아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작년에 한참 화제가 됐던 게 메리츠 IPO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리테일에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테일의 문제잖아요. 근데 리테일 쪽을 일단 해결해 줬고 그리고 이 프랍에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소형 증권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키움은 온라인 증권이고 그다음에 이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테일이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중소형 쪽에서 가장 어떤 확실한 수익 모델을 좀 보여줬다 증권사들이.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많은 증권사들이 아마 이런 모델을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는 우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지점이 막 중복돼 있잖아요. NH랑.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확 그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소형 증권사일수록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유진투자증권 이런 데 있잖아요. 유진투자 아니면은 뭐
SK증권 이런 데는 아마 이런 모델을 한번 그 고민해 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대형 증권사들도 아마 고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리츠가 지금 최근에 정고점 그 앞전에서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메리츠 실적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고 뭐 코스닥 같은 거 거래대금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거 봐서는 증권사도 올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서드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2100, 2200포인트 가는 것도 아니지만 물론 그 얘기 뭐냐면은 외국인 자금이 제한적이지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얘기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매매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리테일 쪽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적어도 뭐 아까도 우리 이승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테일에서 제가 들어가봐서 알고 있지만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는 마이너스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없는 만들어놨어요 지금.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또 더해서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위 선수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영입을 강북이든 강남이든 저기 여의도든 간에 지금 뭐 적극적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이 시간차를 둘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준호 의원. 그다음 전가요? 네. 저 뭐 하나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제가 김정 의원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LG노텍을 좀 가져왔어요. 네, 좋아. 네. 네. 근데 LG노텍은 LG 거는 다. 이쪽이 LG 전문가야. LG 전문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기는 금성 전문가고 이쪽은 LG 전문가. 럭키 금성. LG 디스플레이 좀 해주세요 이따가. LG 디스플레이나 싫어해. LG 디스플레이만 싫어해. 네. 나머지 LG는 다 괜찮은데. 일단 제가 LG노텍을 이제 이것도 제가 그 키움증권에서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제가 출연하는 LG노텍이 정말 작살냈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가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LG노텍이 4분기 실적이 부러지면서 같이 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은 4분기의 실적 악화가 일시적이다. 결국 뭐냐면은 결국 항상 그렇지만 IT 부품주 즉 사람에서 전방산업에다 납품을 하는 이런 2차 산업의 경우에는 항상 3분기가 실적의 고점이고 4분기는 전통 비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불었다가 좀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즉 다시 말해서 일단 비수기는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LG노텍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제가 채널 K 나가서 그리고 환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전기차거든요. 네. 전기차 계속 지금 한 2달 가까이 얘기하면서 LG와 이게 계속 강조들이 있고 삼성 S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또 전기차든 간에 이 차 자체가 점점 아까 볼보 말씀하셨잖아요. 14인치 그 어떤 뭐 대화면 들어가고 결국 자동차가 내연기관의 어떤 그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는 그러니까 IT 업체들 구글이나 애플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OEM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점점 전장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뭐 그 버튼 하나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뭐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계기판 자체도 이제는 디지털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노텍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주 20여 개가 현재 총 290여 개 자동차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자동차 전장화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 LG노텍의 발목을 잡았던 것 중 하나가 서울 반도체 주가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LED였거든요. 근데 자동차 전장화로 인해서 이제는 뭐 요즘에 많이 간간히 나온 뉴스 중 하나가 뭐 BMW나 벤츠는 이제 풀 LED가 들어갔다.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이나 모든 건 다 전구가 없어지고 LED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LED 산업이 적어도 이전과 같이 전체 실적을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을 이제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LED 정도 산업이 뭐 기본만 해준다라면은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저는 주가 흐름 자체는 양호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전고점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14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결국 14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가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또 없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요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버렸다가 급하게 다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게 급등하지. 그런 게 그때 얘기했죠. 외국인이 나가다가 투신형들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게 대박이거든. 실적이 4분기치 안 나와서 다 팔았는데 이게 아니야. 급하게 지금 사실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LG전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았네. 느낌 좋았어. 고맙습니다. 강 선생은 우군을 만난 것 같아서 발 담그네 그냥. 아까 얘기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다 좋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의 계기판도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바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해봤자 TV를 많이 파는 게 나은데 TV 자체가 요즘은 이제 완전 성수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봐도 좋겠다. 특히나 진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원래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접합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공공기업을 제외한 한국에서 이제 팔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LED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엄청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카메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LG 그거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또 LG 이노텍이고 뭐 하니까 LG 이노텍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시각을 태양광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잡아보자. 내가 이거 다 쫓아오는지 이것들이. 저는 들은 적 없는데요. 그건 말고 나도 배웠어. 그래서 발 담그길래. 일단 태양광을 왜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태양광 볼 때는 중국 쪽 태양광을 예전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OCI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 받으면서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것마저도 일단 물량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OCI 주가도 폭락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죠. 근데 최근에 전자신문 2015년 3월 9일자 신문을 딱 보게 되면 묘한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단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2년째 단일 기업으로 태양광 쪽에 최대 판매량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산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에 LG전자에서 나왔던 기사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LG전자 태양광 산업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기존의 OCI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는 그러한 수준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데 먼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LS산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견기업으로 보면 신성솔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미국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해서 태양광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양회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재생이 아니 청정에너지 얘기가 나오면서 수력발전 관련된 종목도 막 튀고 이랬었거든요. 수력발전도 청정이기 때문에 풍력, 수력, 뭐 태양광, 조력, 뭐 오만 거 다 들어가 지열 뭐 오만 거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제일 큰 게 풍력이더만. 그 CS 윈드가 나는 태양광이 그래서 CS 윈드도 요즘에 트고 있는데 유니슨도 태양광도 좋긴 한데 신재생 에너지 쪽 때문에 그때 한번 보니까 풍력 발전 시장이 훨씬 크더만. 풍력 발전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보다 장기로 보면 풍력을 봐야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닌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IT로 구분이 되는 거고 풍력 같은 경우는 기계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건데 태양광은 이걸 갖다가 셀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좋았던 회사가 갑자기 공장을 문을 닫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풍력은 어차피 프로펠러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뜻이고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거는 그래서
OCI 지금 밀리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 올해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로 한 280% 정도 증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10년치 실적으로 보면 이전에 실적 많이 나왔을 때 수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올해가 일단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전체적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놔 놓고 거기 안에서 OCI가 됐던 딱 한 종목이니까 OCI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말씀드린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그 LG 이노텍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자동차 뭐 센서 얘기 나왔는데 제가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드리면 하여튼 그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이 주식을 잘 모르는데 현대기아차 하여튼을 포함해서 국내 차량용 카메라 렌즈 있죠, 렌즈. 그건 최대 업체는 세코닉스고요. 현대기아차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거 있죠. 모듈은 MC넥스가 최대 공급업체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그 LG전자가 현대기아차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폭스바겐이 됐든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LG화 그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기보다는 이제 해외 유수 10대 기업에 6대인가 10대 차량 부품 중에서 5대가 LG 거를 지금 쓰고 있어서 그 저번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 사업 파트너로도 저번에 GM하고 또 했었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 LG는 자료 찾으시면 해외에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 아까 제가 선진국 펀드 이런 걸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비중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선진국 펀드가 글로벌 이머징 펀드의 한 5배 정도 되면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훨씬 큰 거가 되겠고요. 그 선진국 펀드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준을 보면은요, 제가 뭐 2월 정도 기준으로 1.5% 정도 들어온다 보여야 되겠고요. 글로벌 이머징에서는 10%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아까 수치를 제가 불러드린 거가 하여튼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많건 적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터내셔널은 1.5다.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 중에 10%는 그냥 뭐 좋건 싫건 산다. 반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판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주 말씀드리기 전에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두 종목이야.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2주 연속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됐건 삼성전자 보통주가 됐건 사상체육가 대비로는 한 8, 9만 원 모자라요. 지금 오늘 가격으로요. 근데 저는 하여튼 제가 빠르면 3월 중순 안에 신곡 사상체육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하여튼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수급 나오면 저는 사상체육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환경 얘기했는데요. 환경은 일단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그 보호법 있잖아요. 이번에 강화돼갖고 올해부터 해갖고 얼마나 쏘냐면 우리나라 돈은 1,000조 원을 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돈으로 6천억 위안인가? 우리나라 돈은 1,000조 원인데요. 1,000조 원이면 그 우리나라 그 예산의 3배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수년에 걸쳐서 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방제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에너지 쪽에 가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에너지니까 거기에는 풍력도 들어가고 조력도 들어가고 태양광도 에브리싱 다 들어가는 거가 그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부침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그 주식들은 미국에서도 보면 전세계 이게 보면 블룸버그에 보면 딱 두 개가 구분돼 있어요. 블룸버그 여러분들 찾아서 영어 구글링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의 기술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딱 있는데 그거는 유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었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부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환경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연은 그러니까 그 집진 수술이 됐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공기청정기가 됐건 처음부터 못 나오게 될 거잖아요. 매연은 나오면 그 자동차에 그 머플러드 강조하고 뭐가 어떻게 될까? 그게 보면 이제 공장에 매연을 집진 설비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항상 그 환경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보면 마스크만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거가 아니라 두 개 같이 간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것은 환경을 처리하는 기술. 그것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는 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제 한 2주쯤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KC 그린홀딩스, 뭐 코텔이는데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머리 아프다 그러면 딱 그것도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KC 그린홀딩스가 타랑도 있고 이번에 한중 FTA에 그 수처리 관련된 부분이 합의를 했대요. 네. 근데 그 KC 그린홀딩스 자회사가 또 수처리 쪽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걔가 해외할 수 있는 게 그거랑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뭐지 목재 발전인가? 멀리 갔다. 그쪽이랑 해갖고 멀리 갔어. 그게 이제 해외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해외 수출 쪽에서 탈황하고 자회사 수처리 그다음에 뭐 목재 발전인가 뭐 그거.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너무 조그맣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싫다 그러면 그 ETF가 있어요. 그거는 그 독일의 제일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 독일 회사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머리 아프다. 뭐 유가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고 할 수 없잖아요. 유가가 지금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가 떨어지면 그런 주식 불리하다 그러면 그보다는 우리 원천 그런 환경을 막는 거, 보호하는 거 그런 쪽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그 우리 또 김성훈 팀장이나 또 우리 또 후광톡 전문가랑 상의하면 미국 중국 주식 그런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거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아까 우리 잠시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저는 시장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특히 대한민국 언론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작년에도 갤럭시 X는 졸라 S5는 사상 최고로 뭐 선주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 어디서나 뭐 4천만 대? 그 뭐 이게 저 재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갤럭시 X6 또 사상 최고죠 뭐 뻔하죠. 그리고 선주문 최고 뭐 황홀한 거 하고 막 이렇게 엄청 좋게 뭐 설레발까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이폰은 이게 뭐 또 요즘 또 그러다 AS가 안 되니 뭐 배터리가 하나 간다니 10만 원 든다더니 뭐 그 줬더니 새 걸 줬더니 바꿨더니 뭐 누가 쓰던 거 뭐 리포 제품을 준다더니 이런 얘기하고요. 뭐 불편하다 뭐 하고 뭐 보안이 어쩌다 지랄하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삼성도 하죠. 삼성이 보안이 통과돼서 백악관에 진출한다는데 백악관에 못 들어갔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맨날 하는데 삼성 좋고 애플 까는 거 얘기해요. 그 작년에 아이폰 6 나오기 전에도요, 이거 뭐 어쩌고 해다니?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뭐 배터리가 어쩌랬는데, 근데 몰랐는데 벽치기라 그런다며 요새 그거를. 공항 가면 벽치기 알아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공항 가면 요즘 공항의 터미널에 안에 그 비행기 타게 되면 다들 콘센트가 있잖아요. 딱 끼고 있는 놈이 애플이라는 거야. 왜냐면 배터리가 없어요. 교체를 못하니까 맨날 끼고 있다는 거를 난 몰랐는데 이게 배터리 벽치기를 애플을 쓴다는 거를 삼성에서 그걸 작년에 S5 광고를 때 했어요. 아이폰 나오기 전에도 그 광고를 했어요. 너희들 배터리 왜 이런 거를 광고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찾으면 나와요. 근데 그거가 물론 그거를 우리가 말로는 혁신에 했다고 표현을 바꿨지만 삼성도 이번에 배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못 바꾸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무선 충전인데 무선 충전 기를 갖고 다니는 애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건 난 써봐서 알잖아요. 그건 갖고 다니는 거 없이 집에 냅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맞춰야 돼요. 근데 네. 그래서 그거는 잘못 아신 게 뭐냐면 네. 삼성이 방식을 다 지원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유도 자기 공진을 다 그러니까 이번 무선 충전이 되게 획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공진 자기 그 유도 방식을 다 지원해요. 아니 근데 어떠한 형태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건 배터리가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충전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대신에 그 편하게 하는 거지. 여태까지는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콘센트를 갖고 다니고 했는데 그거 갖고 욕했던 거를 바꾼 거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똑같은 게 그래서 게 애플도 마찬가지다. 5인치 안 한다며. 그러다 5인치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더 바뀌었죠. 사람이라도 바꿨잖아요. 또 바뀌었잖아 재용이로. 아니 중요한 건 내가 그 얘기를 따져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걸 논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판이 커지냐 안 커지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앞서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테레비 얘기했잖아요. 이 디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테레비가 연간 시장에 세상에 얼마 파는지 아세요? 얼마 팔리는데요? 얼마쯤 갈 것 같아요. 연간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테레비 자주 안 바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래 테레비가 연간 판매 시장 규모. 시장 규모? 질문 불법인데. 아니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300억 달러? 전 세계. 전 세계. 대수로. 전 세계에서 한 대수로는 감이 안 오네요. 한 5억대? 5억대? 5억대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하는 건데 5억대 좋고. 예. 어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금액으로 모르겠고. 나는 안 찍어. 난 모르는 거 찍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전 세계에서 이성훈 대표가 얼추 맞아요. 딱 반해갖고 2.2억 대입니다. 뭐가 맞아? 절로. 왜냐면 매로 틀렸구만. 100억은 내가 모르겠어. 그만한데 2.2억 대로 정체예요, 정체. 네, 정체예요, 정체. 그러니까 저 LD 디스플레이 하여튼 테레비 디스플레이 하는 애들은 그게 무슨 뭐가 됐건 슈퍼 뭐 S가 됐건 뭐 광고도 요즘 많이 하잖아, 삼성. 그게 됐건 어떻게 되는 건 2.2억 대 안에서 노는 거야. 그럼 시장이 커지는 걸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커지는 것은 모바일 웨어러블이라고요. 그렇죠. 웨어러블 올해 6배가 커져요. 6배가 커져갖고요. 지금 대수로 기준을 보면
여기 그 핸드폰 있어. 그 스마트 이번에 워치만도 한 2,600만 대 시장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웨어러블 기기 있죠. 기존에 뭐 위핏이 약간 조그만 거 작은 거 그것도 몇 천만 대인데요. 그래갖고 올해 대충 시장이 한 5천에서 6천만 대 합으로가 나오고요. 그게 워낙 1년에 뭐 서너 배씩 커져갖고요. 적극적으로 본 애들이 내년에 TV 시장 판매보다 커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웨어러블 시장이.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스마트폰이 됐건 그게 스마트폰이 됐고 심지어는 그 운동선수들 있죠. 무조건 속에 그 네이비라고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많아요, 요즘 얘기가.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내년에 하여튼 내년이 안 돼도 후년이면 2억대로 텔레비보다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거가 그래서 그게 누가 팔린지는 관심이 없어. 누가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 보면 자동차도 스마트 키로 해서 그 자동차 스마트 키가 애플이 안 만들고 BMW가 만들어 갖고 오면 애플 안 팔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 키는 더 많이 쓸 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스마트 키뿐 아니라 반지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나중에 반지 넣는 게 결혼 반지 다 쓰잖아요. 결혼 반지에 소중한 정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일단 그 시계에 실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반지를 별로 안 결혼한 사람도 안 끼지만 서양은 다 끼거든요. 그 남자건 여자건 다 끼거든요. 왜? 그걸 왜라고 부르면 안 되지. 다 껴. 손가락에 관절염 생길까 봐 못 끼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성훈 대표의 장점은 완전 확실한 의견인데 내가 말하는 건 글로벌하게 봐야죠. 서양 애들은 다쳐요.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 안 했는데 이거를 결혼했는데 반지를 안 끼면 상당히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저도 왜 반지를 안 끼냐고. 상당히 이상해 보여. 촌스러운 것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보면 어떻게 됐건 간에 웨어러블 기기가 늘어나면 뭔가 그 기판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FPCB가 무조건 된다. 그게 그 기술력이 있고 없고 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FPCB 관련된 그런 주식이 있다. ETF가 있다면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게 보면 뭐 대덕 GDS가 됐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건 인터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삼성에도 되고 애플에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거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웨어러블 기기가 제일 크게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거든 지금이면. 그러니까 내가 안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성훈 대표 안 산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플이 뭐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삼성이 잘 팔리고 안 팔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도 이제 마케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말 애플 워치가 정말 많이 팔렸어요. 지금 애플 워치는 지금 2,500만 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요. 2,500만 대에서 정말 1,500만 대로 갔어. 근데 삼성 기어도 안 팔렸어. 여태까지 안 팔렸잖아요. 근데 딱 마음 먹고 우리 또 형님이 젠장 이거 안 팔린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회장님이 일어나셔서 했는데 일어나서 보더니 왜 이렇게 안 팔리니 이렇게 뭐라 하니까 이거 다 그냥 무조건 다 줘. 뿌려. 사는 사람한테 다 줘. 마케팅으로 뿌려. 직원들한테 다 줘. 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네. 보너스로 준다 이제 삼성이. 주는 거지. 지금 다들 우리 국내 언론에서 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애플 워치를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국내 언론은 삼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애플 워치든 아마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워치든 LG든 간에 삼성이든 간에 디바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 그걸 괜히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일단 만들고 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지금 모두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마 애플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이미 저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바이스가 중요한 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 솔루션 어떤 새로운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먼저 시장을 먼저 선집을 하는 순간부터는 또 다 따라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디바이스 자체보다는 좀 그쪽에서 좀 그래 아까 이성훈 대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이성훈 대표 이제 BMW 스마트 키 나오면 이제 애플 안 팔릴 거라고 안 팔릴 수 있죠. 그런 거도 걔네들 뭔가 PC가 뭔가 들어갈 거 아니야. 난 모르지만 공대생이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 우리 명품 시계 중에 하나가 우리 프레드릭 컨스턴트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50만 원 싼 거? 비싼 거는 뭐 2천만 원 하는 건데요. 이번에 MWC에서 발표해서 힌트 쳤거든요. 태고 호요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고 호요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도 시계 산업이 정체예요 지금요. 3년째 정체인데 스위스도 다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계 산업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또 웨어러블 기기가 하여튼 그런 거에 관련된 거 뭐 있잖아. 그게 부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에 된 거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뭐겠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작은 컴퓨터 아닙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앱을 갖다가 딱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해버리니까 전부 전세에 뛰어들어가지고서 워낙에 다양한 이렇게 솔루션이 나온 것처럼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일단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전 세계 누구나 그거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들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애플 워치 갖다가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어서 사관상을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웨어러블이 졸라 팔릴 거다. 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부품이 뭔지 있으면 뭐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스마트폰을 제일 늦게 바꾸신 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끝까지 안 바꾸다가 결국은 바꾸시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결국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애플워치를 까요 또. 이거 뭐하러 써?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언론에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왜 애플워치를 왜 실망했냐면 이번 헬스케어 기능이 실망했어. 씨발 만복이야 만복이. 만복이하고 다를 게 없어. 어? 내가 보기엔 팀쿡이 우리나라 지하철에 와서 타봤어야 돼. 만복이를 한번 샀어야 돼. 5,000원짜리. 우리나라는 좋은데. 그것도 말 되지. 이승훈 대표도 말 되지. 만복일 수 있는데 만복이랑 가장 큰 차이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뭐야? 만복이랑 가장 큰 차이. 진짜 만복이랑 가장 큰 차이. 웃자고 하는 일인데 뭐 같아요? 거기도 정확하게 우리 그 애플워치 없더라도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있더라도 다 되잖아요. 형님이 안 보신 위원님이 안 보신 2주 동안에 질문하시는 습관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만복이란 보통 여기 보통 뭐 애플이건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에서 그 기능이 다 있어요. 잘 안 쓸 뿐이지. 그렇죠. 그 가장 큰 차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만보기는 여기 똑같이 다 돼요. 애플이건 뭐건 뭐 갤럭시건 다 몇 발을 쭉 걸었는지 몇 킬로 걸었는지 나올 거야. 뛴 거 그 정도 다 돼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몇 계단이 나오죠. 네? 몇 계단 올라갔는지. 아, 그 수직으로. 네, 그게 뭐 있잖아요. 그게 뭐 스코프인가 뭐 있잖아요. 몇 계단 올라간지 그거 알라고 그 돈을 주고 사요? 만복이 5,000원. 아니죠. 거기에 칼로리가 다르잖아요. 올라가고. 내가 느낄 때는 보다그가 달라요. 보다그지. 솔직한 얘기로 애플워치는 만복이 차고 다녀봐요. 아, 이 사람이 60대구나 이런데 보다그는 60대가 딱 이분이 앞서가시는구나 이러지. 어베인이 더 나 보이지만. 아니, 그 솔직히. 근데 장담하는데 이승훈 대표는 어베이도 안 산다. 나 어베인 안 사지. 네. 아니,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를 짜내면요 어떻게든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애기들 미아 방지용으로도 싼 거 사서 껴놓고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생각을 이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지. 그냥 그 저거 뭘 필요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갑자기 뽀다구 얘기 나왔으니까 간지잖아요. 간지가 한국말이야? 일본말이야? 중국말이야? 간지는 일본말 아닌가요? 간지가? 저도 일본말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 보다구는 우리나라 말인가? 뽀다구는 모르겠어. 뽀대. 아, 그 간지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아까 전기차 얘기했잖아요. 그 왜 뭐 아이폰 간지잖아요. 솔직히 뭐 그게 뭐 있게 더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보면요, 영화나 보면 대부분 이제 BMW, 아우디 이렇게 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누구야 북한에서 온 그 의사 얘기 있죠. 북한 그 누구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 제목이? 그 뭐 이렇게 나온 거, 이중수 나온 거. 거기에 지금 우리는 GM 차가 하나 나왔는데 GM 차 있잖아요. GM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만 파는 GM 차가 여기 PPL이 들어왔었거든요. 심지어 뭐 중국 그것도 나왔었구만 뭐 술도 나오고. 중국 그 웹사이트도 나오더라고 그 드라마에서. 야, 이제 대놓고 그냥. 근데 아예 제가 대놓고 PPL 중국 PPL.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 예언이나 뭐 그런데 요즘 보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상류층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95%가 테슬라예요. 요즘 PPL이. 근데 중국은 테슬라가 안 팔려갖고. 그것도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서 그게 그 앞으로 하여튼 그게 많이 보이고 간지가 중요하다는 사람한테는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1억짜리 이상 쩝쩝 안 팔려도 좀 매장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테슬라 판매하는 인원을 줄여버렸더만. 그래서 뭐 이번에 BMW i8도 이제 나오잖아요. 뭐 보면은 그건 가격이 얼마야? 얼마 안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그 테슬라 사람이 그거 사려는 거야? 1억 되더라고요. 안 비싸 그게? 근데 어차피 돈 테슬라 많아 저 친구. 게 아니라 저 친구 돈 많아 저거. 테슬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럼 차라리 BMW i8 하는 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지. 간지의 차이라니까 간지가 BMW i8이 훨씬 멋있구만. 이게 다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지 그게 다. 일단은 그리고 BMW i8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46km예요 리터당.
스포츠카 수준의. 그거 타는 사람 연비 안 봐. 뭘 연비 봐. 간지지 간지. 간지가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BMW에서 많이 안 파는 게 문제죠. 이제 다른 거 이제 시장도 있으니까. 스페셜 에디션이죠. 그러니까 팔리겠다. 스페셜 에디션. 항상 스페셜 에디션은 팔리게 돼 있어. 아무튼간에 결론은 한정판. 지금의 현대 기아차의 연비 수준 가지고서는 도대체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답이지 노답. 노답이죠. 노답. 수소 쪽을 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간단한데 어쨌든 후졌더라도 하이브리드 존나 넣든가 아니면은 존나 소형차만 팔든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아니면은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왜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가장 IT에 그나마 그래도 좀 선두주자 삼성전자인데 둘이 뭔가 좀 콜라보레이션해서 정보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은 정보에서 안 밀어줘도 다 충분히 서로 밀지. 서로 좀 정보에 살 일이 뭐 있어 걔네들은. 서로 손 좀 잡고 좀 해보면 되는데 그렇다 지 혼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건희 형님이 자동차에 아픔이 좀 있잖아. 자동차에 아픔이 있잖아. 자동차는 쳐다보기도 싫을 거야. 뭐 아드님끼리 친하다니까 뭐 좋은 일이. 아드님끼리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었죠. 1세대에서는 힘들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10번째 됐고요. 앞으로 분위기가 좋네. 되게 알찬 것 같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또 정기 멤버 연입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 또 딱한 종목과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봐야지. 우리 또 그 메리츠하고 해봐야 되겠고요. 아니 앞으로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 삼아갖고 우리 또 가갖고 그 가입할 때 계좌 뜰 때 뭔가 우리 나 딱 한 장만 보고 왔어요. 그럼 뭐라도 그 뭐 투자 노트라도 하나씩 좋아하는 거 해줘야 돼. 그럼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근데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계좌 들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